할머니, 이 편지에 왜 다른 남자 이름이 적혀 있어요? 민석이라고. 할아버지 이름은 정수인데. 할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낚아채려 하시는 할머니.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절대 들켜서는 안 되는 비밀이었다는 걸.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2살, 박지연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할머니의 비밀에 관한 것입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62년 동안 숨겨져 온 사랑의 진실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은 분명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사랑이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한 사람은 평생 몇 명을 사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이죠.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이런 따뜻한 이야기를 계속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 9월 17일 화요일, 저는 할머니를 모시고 서울대병원 심장내과에서 막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올해 88, 3년 전부터 심한 부정맥 때문에 매달 병원에 다니셔야 했어요. 택시 안에서 할머니는 계속 창밖만 바라보셨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말씀이 없으셨죠. 오후 4시, 할머니 댁에 도착했습니다. 할머니는 소파에 앉자마자 가방에서 약봉투 2개를 꺼내셨어요. 혈압약과 부정맥 치료제, 그리고 그 약봉투를 들고 안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쿵! 안방에서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안방으로 뛰어갔어요. 문을 열었을 때 본 광경. 할머니는 침대 옆 바닥에 주저앉아 계셨고 약봉투에서 쏟아져 나온 하얀 종이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어디 다치셨어요? 할머니는 제 손을 뿌리치시며 황급히 종이들을 주우려고 하셨어요. 눈빛이 달랐습니다. 당황을 넘어 공포에 가까운 표정이었죠. 괜찮아. 할머니가 주울게. 하지만 저는 이미 무릎을 꿇고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제 손이 멈췄어요. 편지였습니다. 아주 오래된 편지. 누렇게 바랜 종이, 만년필로 쓴 흐릿한 글씨, 접힌 자국마다 갈색 얼룩. 저는 무의식적으로 첫 줄을 읽었습니다. 순자에게. 지연아, 그거 할머니 줘. 빨리.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뭔가 큰 비밀을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편지를 더 펼쳤어요. 안 돼. 지연아, 그거 보면 안 돼. 할머니가 다급하게 외쳤지만 저는 이미 2번째 줄을 읽고 있었습니다. 내 마지막 고백을 남긴다. 제 손이 떨렸어요. 마지막 고백. 저는 빠르게 편지 끝으로 눈을 옮겼습니다. 1963년 6월 15일. 영원히 너를 사랑하는 민석이가. 민석. 그 이름을 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이름은 이정수입니다. 민석이 누구죠? 할머니. 이게 뭐예요? 할머니는 침대 가장자리에 주저앉으셨어요.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방 안은 너무 조용했어요. 벽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습니다. 할머니, 대답해 주세요. 민석이가 누구예요? 2분이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침묵하고 계셨어요. 저는 편지를 펼쳐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순자에게. 내 마지막 고백을 남긴다. 이 편지를 쓰는 지금 내 손은 떨리고 있어.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 나는 이미 멀리 떠나 있겠지. 기차 안에서 혹은 훈련소 어딘가에서. 훈련소, 군대라는 말인가요? 저는 계속 읽었습니다. 순자야, 나는 너를 정말 사랑했어. 내 부모님이 우리 결혼을 반대하신다는 걸 알고 있어. 나는 가난하고 너는 부잣집 딸이니까. 하지만 포기할 수 없어. 군대 다녀와서 돈을 벌게. 2년만 기다려줘. 내가 돌아오면 우리 꼭 결혼하자.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편지 속 절절함이 62년이 지난 지금도 느껴졌습니다.
순자야, 내가 없는 동안 다른 사람 만나지 마. 나는 너만 생각할 거야. 돌아오면 제일 먼저 너를 만나러 갈게. 사랑해, 순자야. 영원히. 편지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저는 편지를 내려놓고 할머니를 봤어요.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이게 정말 뭐예요? 드디어 할머니가 입을 여셨습니다. 지연아, 그건 할머니의 첫사랑이 쓴 편지란다. 첫사랑. 그 단어가 제 머릿속에서 터졌습니다. 할아버지가 첫사랑 아니세요? 아니야. 민석이가. 할머니가 21살 때 사랑했던 사람이야. 저는 편지를 다시 봤어요. 1963년, 62년 전입니다. 그럼 왜 헤어지신 거예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부모님이 반대하셨어. 민석이는 가난했고 할머니네 집안은 빚이 많았어. 부모님은 부잣집 아들과 결혼시키려고 했지. 그게 할아버지세요? 그래. 내 할아버지 정수였어. 저는 숨이 막혔어요. 민석 할아버지는 인연을 기다려달라고 했잖아요. 할머니는 기다리셨어요?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기다리고 싶었어. 하지만 민석이가 떠나고 1년 뒤에 아버지가 강제로 결혼시키셨어. 거부하면 가족이 다 망한다고 하셨어.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럼 민석 할아버지는요? 돌아오셨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2년 뒤에 제대했어. 근데 할머니는 이미 다른 사람과 결혼한 뒤였지. 저는 할머니를 봤습니다. 62년 동안 이 비밀을 혼자 간직하고 사신 거예요. 할머니, 이 편지 왜 약봉투에 넣고 계셨어요? 할머니는 창밖을 보시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약을 먹을 때마다 그 사람 생각이 나서. 약봉투에 넣어두면 약 먹을 때마다 한 번씩 볼 수 있잖니. 62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이 편지를 보셨던 거예요. 첫사랑을 생각하시면서요. 할머니, 그럼 할아버지는요? 할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야. 할아버지도 사랑했어. 처음엔 어쩔 수 없는 결혼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심으로 사랑하게 됐어. 60년을 함께 살았잖니.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두 사람을 동시에 사랑하신 건가요? 할머니, 민석 할아버지는 지금 어디 계세요? 할머니는 한참을 망설이시다가 말씀하셨어요. 모르겠어. 그 뒤로 한 번도 못 만났거든. 제 마음속에 결심이 섰습니다. 민석 할아버지를 찾겠다고. 만약 살아 계시다면 할머니와 다시 만나게 해드리겠다고. 할머니, 제가 민석 할아버지를 찾아볼게요. 할머니는 놀라서 고개를 저으셨어요. 안 돼. 이미 다 끝난 일이야. 하지만 할머니, 민석 할아버지도 할머니를 기억하고 계실지 몰라요.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지연아, 이미 62년이나 지났어. 너무 늦었어. 하지만 저는 할머니 눈빛에서 뭔가를 봤어요. 할머니도 궁금해 하시는 거예요. 민석 할아버지가 어떻게 사셨는지, 지금은 어디 계신지요. 저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었습니다. 종이가 너무 낡아서 찢어질 것 같았어요. 그리고 핸드폰으로 편지를 사진 찍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꼭 찾아드릴게요. 할머니는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그 손길에서 저는 느꼈어요. 할머니도 원하신다는 걸. 62년 만에 그 사람을 다시 만나고 싶으신 거예요. 저는 편지를 할머니께 돌려드렸습니다. 할머니는 편지를 다시 약봉투 속에 넣으셨어요. 62년 동안 그래오셨던 것처럼요. 지연아, 이 얘기는 비밀이야.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알겠어요, 할머니.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민석 할아버지를 찾아서 할머니와 만나게 해드리겠다고. 62년 동안 간직해온 사랑. 그 사랑이 어떤 결말을 맞이할지 저도 궁금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도 저는 편지 사진을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2년만 기다려줘라는 문장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민석 할아버지는 2년을 약속했는데 할머니는 1년 만에 다른 사람과 결혼하셨어요. 그럼 민석 할아버지는 돌아와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얼마나 절망하셨을까요? 저는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름만으로는 찾을 수 없었어요. 성이 뭔지도 모르고, 어디 사시는지도 모르고, 심지어 살아 계신지도 확실하지 않았으니까요. 다음 날, 저는 다시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께 더 많은 정보를 여쭤봐야 했어요. 민석 할아버지를 찾기 위해서요. 그리고 할머니의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걸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편지 사진을 들여다봤어요. 영원히 너를 사랑하는 민석이가. 민석, 성도 모르고, 나이도 모르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 이름.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다음 날 점심시간, 저는 회사 동료 민지에게 물었습니다. 민지야, 혹시 이름만 가지고 사람 찾을 수 있어? 불가능해. 최소한 성, 생년월일, 마지막 주소 정도는 알아야 해. 역시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퇴근 후 바로 할머니 댁으로 향했어요. 할머니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습니다. 제가 들어가자 놀라신 표情이셨어요. 지연아, 어쩐 일이야? 할머니, 제가 어제 얘기 드렸잖아요. 민석 할아버지 찾아보고 싶다고요. 할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지연아, 그만해. 다 옛날 일이야. 할머니, 제발요. 그냥 성함이라도 알려주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시며 텔레비전만 바라보셨어요. 저는 1시간을 설득했지만 할머니는 끝내 입을 여시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는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이틀 후, 저는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번엔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단팥빵을 사들고요. 할머니, 빵 사왔어요. 할머니는 빵을 받으시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지연아, 너 요즘 왜 이렇게 자주 와? 회사는 괜찮아? 괜찮아요. 할머니 보고 싶어서요. 우리는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한참을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머니, 민석 할아버지 얘기 좀 더 들려주세요. 어떤 분이셨어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입을 여셨습니다. 좋은 사람이었어. 키가 크고 웃을 때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졌지. 할머니한테 늘 다정했어. 저는 조금씩 다가가고 있었어요. 어떻게 만나셨어요? 할머니의 눈빛이 흐려졌습니다. 1961년 봄이었어. 할머니는 명동 양장점에서 재봉틀 돌리는 일을 했지. 그 사람은 근처 인쇄소에서 일했고 매일 퇴근 시간에 마주쳤어. 어느 날 그 사람이 말을 걸더라고. 혹시 양장점에서 일하세요? 그렇게 시작됐지. 할머니는 옛 기억에 잠기신 듯 했어요. 그 사람은 가난했지만 꿈이 있었어. 언젠가 자기 인쇄소를 차리고 싶다고 했어. 할머니를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그때가 정말 행복했어. 그럼 왜 헤어지셨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963년이었어. 그 사람이 군대 가게 됐거든. 부모님한테 허락받으러 갔는데 아버지가 화를 내셨어. 가난뱅이 아들이랑 무슨 결혼이냐고. 그 사람은 몇 번이나 다시 찾아갔지만 매번 쫓겨났어.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결심했어. 군대 다녀와서 돈을 벌어서 다시 오겠다고. 2년만 기다려달라고 했어. 할머니는 기다릴 수 있다고 생각했어. 근데 왜? 할머니는 창밖을 보셨어요. 그 사람이 떠나고 1년쯤 지났을 때였어. 아버지가 갑자기 말씀하셨어. 다음 달에 결혼한다고. 할머니는 싫다고 민석이를 기다린다고 했지. 하지만 할머니는 말을 잊지 못하셨어요. 저는 기다렸습니다. 아버지가 할머니를 때리셨어. 그리고 말씀하셨지. 거부하면 가족이 다 망한다고. 동생들도 학교 못 간다고. 할머니는 선택할 수가 없었어.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머니, 그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할머니는 한참을 망설이시더니 고개를 저으셨어요. 지연아,
그만하자. 알아서 뭐 하게. 그날도 저는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할머니 댁에 들렀어요. 어떤 날은 식사를 같이 하고, 어떤 날은 그냥 옆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저는 조급하게 굴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마음을 여실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열흘째 되던 날, 할머니가 먼저 말씀하셨어요. 지연아, 너 정말 그 사람 찾고 싶니? 네, 할머니. 왜? 할머니한테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해? 저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62년 동안 매일 그 편지를 보셨잖아요. 그게 얼마나 그리운 거예요. 저는 할머니가 후회 없이 사셨으면 좋겠어요. 한 번만이라도 그분을 다시 만나보시면 어떨까요?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지연아, 할머니도 궁금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행복했는지, 결혼은 했는지, 그럼 알려주세요. 제가 꼭 찾아드릴게요. 할머니는 한참을 망설이시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강민석, 그 사람 이름은 강민석이야. 제 심장이 쿵 뛰었습니다. 드디어 성을 알았어요. 생년월일은요? 1937년생. 할머니보다 한 살 많았어. 저는 핸드폰 메모장에 빠르게 적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할머니, 어디 사셨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그건 정확히 기억 안 나. 종로구 어딘가였을 거야. 가족은요? 부모님이랑 남동생 하나 있었어. 동생 이름은 아세요? 할머니는 눈을 감고 생각하셨어요. 민호였나? 강민호. 그래. 분명히 민호였어. 저는 감사 인사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강민석, 1937년생, 서울 종로구, 동생 강민호. 이제 단서가 생겼어요. 하지만 검색을 해봐도 같은 이름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틀 후, 저는 다시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걸 물어봐야 했어요. 할머니, 민석 할아버지 직업이 뭐였어요? 인쇄소에서 일했다고 했잖아. 어느 인쇄소요? 그건 이름까지는 몰라. 종로 쪽 작은 인쇄소였어.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쉽지 않았어요. 할머니, 혹시 그분이 살던 동네라도 기억나세요? 할머니는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돈이동이었던 것 같아. 그래, 돈이동. 민석이가 한 번 집에 초대한 적이 있거든. 골목이 좁고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어. 돈이동. 이제 지역을 좁혔어요. 저는 희망이 보였습니다. 나흘 후, 저는 또 찾아갔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들어서자 웃으셨어요. 요즘 너 정말 자주 오는구나. 할머니 보고 싶잖아요.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식사 후 저는 다시 물었어요. 할머니, 민석 할아버지 동생분이 뭐 하셨는지 아세요? 할머니는 놀라셨어요. 민호? 민호는 학생이었을걸. 중학생이었나? 나중에는요? 어른 되고 나서요. 그건 할머니가 어떻게 알아? 그 뒤로 소식이 없었는걸. 저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2주가 지났을 때 저는 마침내 종로구청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라며 알려줄 수 없다고 했어요. 주민센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직접 돈이동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이미 재개발되어 아파트 단지가 돼 있었어요. 62년 전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주변 가게를 돌아다니며 물어봤지만 대부분 모른다고 했어요. 1시간을 헤매다가 골목 안쪽 구멍가게를 발견했습니다. 가게 주인 할아버지께 여쭤봤어요. 혹시 강민석이라는 분 아세요? 1960년대에 이 근처 살으셨대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갸웃하시더니 손뼉을 치셨습니다. 아, 강민석. 인쇄소에서 일하던 청년. 그 친구 동생이 강민호였지.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찾았어요. 그분 지금 어디 계신지 아세요? 글쎄, 60년도 더 됐는데. 근데 동생 민호가 나중에 이 근처에서 세탁소를 했었어. 창신동 쪽이었을 거야.
저는 감사 인사를 하고 곧바로 창신동으로 향했습니다. 골목을 돌아다니다 민호 세탁소를 발견했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에서 할머니 한 분이 다리미질을 하고 계셨어요. 어서 오세요. 강민호 사장님 계세요? 할머니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민호는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럼 혹시 강민석이라는 분은 아세요? 알죠. 우리 시아버님인데요.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시아버님, 그럼 이분은 민석 할아버지의 재수 씨. 지금 어디 계세요? 부산 요양원에 계세요. 근데 왜 시아버님을 찾으세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제 할머니가 예전에 민석 할아버지를 아셨대요. 할머니가 편찮으셔서 마지막으로 한번 만나 뵙고 싶어 하세요. 할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순자세요. 할머니가 손으로 입을 막으셨어요. 세상에, 순자 씨, 시아버님이 평생 그분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민석 할아버지도 할머니를 잊지 못하셨다는 거예요. 할머니는 메모지에 요양원 주소를 적어주셨습니다. 저는 감사 인사를 하고 곧바로 할머니 댁으로 향했어요. 할머니, 찾았어요. 민석 할아버지 찾았어요. 하지만 안방 문을 열었을 때 할머니는 침대에 쓰러져 계셨습니다. 할머니! 3일 후 할머니는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동으로 옮겨지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기적이라고 했어요. 할머니 나이에 이렇게 빨리 회복하시는 건 흔한 일이 아니라고요. 저는 매일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지만 얼굴에 혈색이 조금씩 돌아오고 계셨어요. 그날도 저는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할머니, 오늘 컨디션 어떠세요? 할머니는 작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좀 나아진 것 같아. 지연아, 매일 와서 고맙구나. 저는 할머니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할머니, 제가 민석 할아버지를 찾았어요.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부산에 계세요? 요양원에 계신데요. 살아 계세요? 할머니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민석이가 살아 있어? 네. 그리고 할머니, 민석 할아버지는 평생 결혼 안 하셨대요. 할머니를 잊지 못하셔서요. 할머니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셨습니다. 어깨가 들썩이며 우셨어요. 저는 할머니의 등을 쓰다듬어 드렸습니다. 한참을 우시던 할머니가 눈물을 닦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지연아, 할머니가 너한테 말 안 한 게 하나 더 있어. 저는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뭔데요? 할머니는 창밖을 보시며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편지, 네, 할아버지도 알고 계셨어.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네? 할아버지가요? 응. 할아버지는 오래전부터 알고 계셨어.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결혼하고 3년쯤 됐을 때였어. 1965년이었지. 어느 날 할아버지가 청소하다가 그 편지를 발견하신 거야. 할머니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뒀는데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가 물으셨어. 이게 뭐요? 하고 할머니는 너무 당황해서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솔직하게 말했지.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할아버지한테 다 말했어. 결혼하기 전에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다고. 부모님 반대로 헤어졌고 이 편지는 그 사람이 군대 가기 전에 준 거라고.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화낼 줄 알았어. 이혼하자고 할 줄 알았지. 그런데요?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 한참을 편지를 들여다보시더니 조심스럽게 접어서 할머니한테 돌려주셨어.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지. 이건 당신 마음속에 있는 거니까 버리지 마요. 그 사람이 당신 심장을 뛰게 했던 사람이니까. 나는 그게 좋소.
당신이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게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렇게 넓은 마음을 가지신 분이었어요. 그 뒤로 할아버지는 다시는 그 얘기를 꺼내지 않으셨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리고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처음으로 심장이 안 좋아져서 약을 먹기 시작했을 때 할아버지가 그러셨어. 약봉투에 그 편지를 넣어두라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할아버지가요? 응. 할아버지 말씀이 당신 심장이 아픈 건 그 사람 때문이기도 할 거요. 약 먹을 때마다 한 번씩 보면서 마음을 달래요. 나는 괜찮으니까. 그러셨어.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다른 남자를 사랑했다는 걸 알면서도 그 편지를 간직하라고 하셨던 거예요. 할아버지는 왜 그러셨을까요? 할머니는 작게 웃으셨습니다. 할아버지가 어느 날 말씀하셨어. 나는 당신의 두 번째 사랑이요. 하지만 당신의 마지막 사랑이고 싶소. 첫사랑은 지울 수 없는 거니까 그냥 마음 한구석에 소중히 간직하면서 사는 거요. 나는 당신의 현재가 되면 되니까. 그러셨지. 저는 코끝이 찡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요. 할머니, 그럼 할아버지를 사랑하셨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물론이지. 처음엔 어쩔 수 없는 결혼이었지만 할아버지가 그렇게 할머니를 이해해 주시니까 점점 사랑하게 됐어. 진심으로. 60년을 함께 살면서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 할머니는 창밖을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연아, 이상한 게 뭔지 알아?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1년 전쯤이었어. 할아버지가 갑자기 물으셨어. 당신, 그 사람 보고 싶지 않소? 하고.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할머니가 깜짝 놀라서 물었지.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하세요? 했더니 할아버지가 그러셨어. 나는 이제 얼마 못 살 것 같소. 내가 가면 당신 혼자 남잔소. 그때 가서 그 사람이라도 만나봐요. 후회하지 말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할머니는 울면서 말했어. 무슨 소리예요? 당신이 내 남편이에요. 당신만 있으면 돼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웃으시면서 알았소. 근데 만약 내가 먼저 가면 당신은 후회 없이 살아요. 약속하오. 그러셨어.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6개월 뒤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지. 저는 할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도 할머니를 생각하셨던 거예요. 할머니가 후회 없이 살기를 바라셨던 거죠. 할머니, 그럼 이제 민석 할아버지를 만나러 가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안 돼. 할머니는 이제 너무 늙었어. 62년이나 지났는데 무슨 얼굴로 만나. 할머니, 민석 할아버지도 할머니를 평생 기다리셨어요. 만나야 해요.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들어오셨어요.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환자분, 보호자분, 잠깐 얘기 좀 할까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차트를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심장 상태가 생각보다 좋지 않습니다. 언제 또 발작이 올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최대한 안정을 취하셔야 하는데, 그럼 여행은요? 부산까지 가는 건 가능할까요? 의사 선생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권하지 않습니다. 장거리 이동은 위험해요. 만약 이동 중에 심장 발작이 오면 즉시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제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할머니 상태는 좋지 않고 민석 할아버지는 부산에 계시고 어떻게 해야 하죠? 그때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제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요? 의사 선생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길어야 3개월입니다.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3개월. 할머니에게 남은 시간이 3개월밖에 안 된다니. 할머니는 의외로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럼 제가 부산 갔다 와도 될까요?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있어서요. 환자분, 지금 상태로는 제발 부탁드립니다. 죽기 전에 꼭 한번 만나야 하는 사람이에요. 의사 선생님은 한참을 망설이시더니 한숨을 쉬셨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보호자 동행 필수고 응급약은 항상 챙기셔야 해요. 그리고 최대한 빨리 다녀오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나가시고 나서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지연아, 할머니랑 같이 부산 가줄래? 저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할머니. 제가 모시고 갈게요. 할머니는 작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고마워, 지연아. 그리고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셨다가 말씀하셨어요. 네, 할아버지한테 미안하고 고마워. 할아버지가 허락해 주신 거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분명 하늘에서 웃고 계실 거예요. 할머니가 후회 없이 사시기를 바라셨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부산행 기차표를 예매했습니다. 3일 후 출발, 62년 만에 재회. 두 분은 어떤 이야기를 나누실까요? 어떤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실까요?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랑이란 게 이런 건가요? 첫사랑을 평생 잊지 못하면서도 동시에 배우자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걸 이해해주는 것. 할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후회 없이 살아요. 이제 할머니는 후회 없이 사실 수 있을 거예요. 민석 할아버지를 만나고 나면. 하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처럼 여행 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죠? 할머니에게 남은 시간이 3개월밖에 없는데 이 여행이 오히려 할머니를 위험하게 하는 건 아닐까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결론을 내렸어요. 할머니의 마지막 소원입니다. 62년 동안 가슴에 품고 사신 사랑을 마무리할 기회예요. 위험하더라도 가야 합니다. 3일 후, 우리는 부산으로 향합니다. 시간과의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기차가 출발하는 날 아침, 저는 할머니를 모시고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처음 입어보신다는 연보라색 원피스를 입고 계셨어요. 머리도 파마를 새로 하셨습니다. 62년 만에 만나는 첫사랑 앞에서 조금이라도 예쁘게 보이고 싶으셨나 봐요. 할머니, 예쁘세요. 할머니는 수줍게 웃으셨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다 주름투성이인데, 하지만 저는 진심이었어요. 할머니는 정말 아름다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여자의 얼굴이었으니까요. KTX에 올라탔습니다. 할머니를 창가 자리에 앉게 해드리고, 저는 옆자리에 앉았어요. 가방에는 응급약과 혈압계를 챙겨 넣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요. 기차가 출발했습니다. 서울을 빠져나가자 창밖으로 논밭과 산들이 지나갔어요.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지연아, 할머니가 민석이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 저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냥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할머니 마음 그대로요. 근데 할머니가 너무 늙었잖아. 민석이가 실망하면 어떡해. 할머니, 민석 할아버지도 똑같이 늙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진짜 사랑은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할머니는 작게 웃으셨습니다. 하지만 손은 계속 떨리고 계셨어요. 긴장하신 게 느껴졌습니다. 2시간 반이 지나고 부산역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부축해서 기차에서 내렸어요. 택시를 타고 해운대구에 있는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할머니는 계속 핸드백을 만지작거리셨어요. 핸드백 안에는 62년 전 그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30분쯤 지나서 요양원 앞에 도착했습니다. 3층짜리 하얀 건물이었어요. 은빛바다 요양원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건물 뒤로는 바다가 보였어요. 저는 할머니를 부축해서 요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프런트에 계신 간호사님께 물었어요. 안녕하세요. 강민석 어르신 면회 왔는데요. 간호사님이 명부를 확인하셨습니다. 아, 강민석 어르신. 202호에 계세요. 2층 계단 올라가서 오른쪽입니다. 저는 할머니와 함께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할머니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긴장 때문인지 계단을 오르기 힘드신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2층 복도를 걷는 동안 할머니는 계속 멈칫거리셨어요. 지연아, 할머니 못 가겠어. 무서워. 할머니, 괜찮아요. 제가 옆에 있잖아요. 202호 앞에 도착했습니다. 나무 문에는 강민석이라는 이름표가 붙어 있었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노크했습니다. 똑똑똑. 안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저는 문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방 안에는 침대와 작은 책상, 그리고 창가에 휠체어가 놓여 있었어요. 휠체어에는 할아버지 한 분이 앉아서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에 할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돌리셨어요. 주름 가득한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 그리고 깊은 눈빛. 분명 한때는 잘생기셨을 거예요. 누구시죠?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또렷했습니다. 저는 한 걸음 옆으로 비켰어요. 그러자 할아버지의 시선이 제 뒤에 서 계신 할머니에게 닿았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의 눈이 점점 커졌어요.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휠체어 팔걸이를 꽉 쥐었어요. 순자.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민서가. 나야. 순자야. 할아버지는 휠체어 바퀴를 잡고 앞으로 굴러오셨어요. 하지만 손에 힘이 없으셔서 잘 안 되셨습니다. 저는 재빨리 다가가서 휠체어를 밀어드렸어요.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마주 보셨습니다. 1미터도 안 되는 거리. 62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순자, 정말 너야? 내가 꿈꾸는 거 아니지?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도 울고 계셨어요. 꿈 아니야. 내가 왔어. 너 보러 왔어.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을 뻗으셨습니다. 할머니도 손을 내밀었어요. 두 분의 손이 맞닿는 순간 저는 코끝이 찡했습니다. 미안해, 순자야. 내가 너를 지키지 못했어. 할아버지는 할머니 손을 꽉 쥐고 울었습니다. 88살 노인이 어린아이처럼 울고 계셨어요. 아니야, 민서가, 내 잘못 아니야. 내가 가난해서, 내가 힘이 없어서 너를 빼앗겼어. 아니야, 나도 약했어. 나도 용기가 없었어. 저는 조용히 방 구석으로 물러났습니다. 두 분만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았어요. 할머니는 핸드백에서 편지를 꺼내셨습니다. 노랗게 바랜 그 편지. 할아버지는 편지를 보자마자 숨을 죽이셨어요. 이게 그 편지? 응. 62년 동안 가지고 있었어. 한 번도 버린 적 없어.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아 드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펼쳐보셨어요. 62년 전 자신이 쓴 글씨를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나도 너를 한 번도 잊은 적 없어. 제대하고 돌아와서 내가 결혼했다는 소식 들었을 때 나는 죽고 싶었어. 민서가, 그래도 살았어. 혹시 언젠가 너를 볼 수 있을까 싶어서. 그래서 결혼도 안 했어. 다른 여자는 눈에 안 들어왔거든.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손을 꽉 잡으셨어요. 나는 결혼했어. 다른 사람이랑. 미안해. 아니야. 내 잘못 아니야.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잖아.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얼굴을 들여다보셨어요. 그래도 순자야, 너는 행복했어. 그 사람이랑?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응, 행복했어.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어. 나를 이해해주고 사랑해줬어. 그리고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셨어요. 그 사람도 이 편지를 알고 있었어. 그런데도 버리지 말라고 했어. 내 심장을 뛰게 했던 사람이니까. 할아버지는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 사람, 좋은 분이셨구나. 응, 5년 전에 돌아가셨어. 그랬구나. 두 분은 한참을 말없이 손을 잡고 계셨습니다. 62년의 시간이 흐르는 것 같았어요.
갑자기 할머니가 가방에서 라이터를 꺼내셨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들어 올리셨어요. 민서가, 이 편지, 이제 태워도 될까? 할아버지는 놀라서 물으셨어요. 왜 태워? 할머니는 미소 지으셨습니다. 이제 됐어. 우리 만났잖아. 이제 마음에 담아두면 돼. 종이는 필요 없어.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그럼 같이 태우자. 저는 잿더리를 가져다 드렸습니다. 할머니는 편지에 불을 붙이셨어요. 편지가 천천히 타들어갔습니다. 62년의 기억이 연기가 되어 사라졌어요. 민서가, 그때 그 사랑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어. 고마워. 나도 그래. 순자야, 너를 사랑했던 시간이 내 인생의 전부였어. 편지가 다 타고 쟤만 남았을 때 할아버지가 창밖을 가리키셨어요. 순자야, 저기 바다 보여. 나 여기 온 이유가 바다 때문이야. 왜? 우리 첫 데이트 때 바다 가고 싶다고 했잖아. 나는 돈이 없어서 못 데려갔어. 그게 평생 후회였어. 그래서 여기 왔어. 매일 바다 보면서 너랑 왔다고 상상했어.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민서가, 지금이라도 같이 보자. 바다. 저는 할아버지 휠체어를 밀어드렸습니다. 우리는 요양원 뒤쪽 바다가 보이는 정원으로 나갔어요. 파란 바다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손을 잡고 바다를 바라보셨어요.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어요. 예쁘다. 할머니가 속삭이셨어요.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응. 너처럼 예뻐. 그 순간이었습니다. 할머니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셨어요. 할머니. 저는 황급히 달려갔습니다. 할머니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제가 가방에서 응급약을 꺼내려는데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괜찮아. 지연아. 괜찮아. 하지만 할머니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119를 누르려고 했습니다. 안 돼. 지연아, 그냥 조금만 이렇게. 할머니는 민석 할아버지의 손을 꽉 잡으셨어요. 할아버지도 두 손으로 할머니 손을 감싸 쥐셨습니다. 순자야, 순자야, 버텨. 조금만 버텨. 민서가, 내 심장은 여전히 두 사람의 이름으로 뛰어. 너랑 그 사람이랑. 할머니는 작게 미소 지으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저는 소리쳤지만 할머니는 대답이 없으셨어요. 저는 급하게 119에 전화했습니다. 15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할머니는 병원으로 실려갔어요. 민석 할아버지도 같이 가셨습니다. 휠체어를 탄 채로, 할머니 손을 놓지 않으신 채로요. 응급실 앞에서 저는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할머니가 괜찮기를. 아직은 안 돼요. 민석 할아버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셔야 해요. 응급실 밖에서 저는 벽에 기대 서 있었습니다. 1시간이 지났어요. 2시간이 지났어요. 빨간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민석 할아버지는 휠체어에 앉아서 응급실 문만 바라보고 계셨어요. 할아버지, 물 좀 드세요. 제가 물을 건넸지만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괜찮아. 나는 순자만 괜찮으면 돼.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두 손을 꽉 쥐고 계셨습니다. 3시간이 지났을 때 응급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어요. 저는 뛰어갔습니다. 의사 선생님, 우리 할머니 어떠세요? 의사는 마스크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심근경색이 또 왔었습니다. 다행히 응급처치가 빨랐어요. 지금은 안정을 찾았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의사의 다음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심장이 많이 약해졌어요. 길어야 일주일 정도로 보입니다. 일주일. 할머니에게 남은 시간이 일주일밖에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면회 가능한가요? 30분 뒤에 가능합니다. 중환자실로 옮길 거예요. 저는 민석 할아버지께 달려갔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괜찮으시대요.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리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고맙구나. 정말 고마워. 30분 후, 우리는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여러 기계에 연결되어 계셨습니다. 하지만 눈은 떠 계셨어요. 할아버지가 휠체어를 타고 침대 옆으로 가셨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할아버지를 보셨어요. 그리고 작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손을 잡으셨어요. 순자야, 무서웠지? 미안해.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산소 마스크 때문에 말씀하기 힘들어 보이셨어요. 간호사가 잠깐 마스크를 내려주셨습니다. 괜찮아. 민서가, 너 만나서 행복했어. 나도 그래. 순자야, 62년 만에 널 다시 봐서 내 인생이 완성된 것 같아.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민서가, 미안해. 너랑 결혼 못해서. 아니야. 괜찮아. 우리 만났잖아. 그걸로 충분해. 민서가, 다음 생에는 꼭 만나자. 그때는 헤어지지 말고. 할아버지는 할머니 손을 꽉 쥐셨습니다. 그래. 다음 생에는 꼭 만나자. 그때는 내가 부자로 태어나서 너 행복하게 해줄게. 두 분은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는 멀찍이 서서 두 분을 바라봤습니다. 의사가 들어와서 말했습니다. 면회 시간 끝났습니다. 환자분이 쉬셔야 해요. 하지만 할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조금만요. 조금만 더. 의사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30분만 더요. 그날 밤, 저는 민석 할아버지를 요양원으로 모셔다 드렸습니다. 할아버지는 계속 할머니 걱정만 하셨어요. 내일 또 가도 되지? 당연하죠, 할아버지. 제가 모시고 갈게요.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저와 민석 할아버지는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할머니는 점점 약해지셨어요. 말씀도 점점 줄어드셨습니다. 하지만 민석 할아버지가 오시면 항상 미소를 지으셨어요. 어느 날 할머니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지연아, 가방에 사진 있어. 저는 할머니 가방을 뒤졌어요.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21살쯤 돼 보이는 젊은 남녀가 찍혀 있었어요. 할머니와 민석 할아버지였습니다. 이거 우리 둘이 유일하게 찍은 사진이야. 명동에서 사진사가 찍어준 거. 사진 속 두 사람은 행복해 보였어요. 할머니는 수줍게 웃고 계셨고 민석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바라보며 활짝 웃고 계셨습니다. 민석이한테 줘. 나 가면 이거라도 가지고 있으라고. 할머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할머니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일주일째 되는 날 아침,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급하게 오라고요. 저는 민석 할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중환자실에 들어갔을 때 할머니는 의식이 희미하셨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민석 할아버지는 휠체어에서 힘겹게 일어나셨어요. 저는 할아버지를 부축해서 침대 옆으로 모셨습니다. 순자야. 나야. 민석이야. 할머니는 천천히 눈을 뜨셨어요. 그리고 할아버지를 보시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민석아. 왔어? 응. 왔어. 순자야. 할머니는 떨리는 손을 들어 할아버지 얼굴을 만지셨어요. 고마워. 나 기다려줘서. 나도 고마워. 순자야. 너 만나서. 할머니는 저를 보셨어요. 지연아. 너도 고마워. 할머니. 행복했어. 저는 눈물을 흘리며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행복했어요. 할머니. 할머니 덕분에 진짜 사랑이 뭔지 알았어요. 할머니는 다시 민석 할아버지를 보셨어요. 민석아, 내 심장은 끝까지 두 사람의 이름으로 뛰었어. 너랑, 정수랑,
두 사람 다 사랑했어. 알아. 나도 알아. 그래도 괜찮아. 다음 생에 만나자. 그래. 꼭 만나자. 할머니는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숨을 거두셨어요. 심전도 소리가 길게 울렸습니다. 민석 할아버지는 할머니 손을 놓지 않으셨어요.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리셨습니다. 순자야, 먼저 가지 마. 나도 곧 갈게. 저는 할아버지의 등을 쓰다듬어 드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린아이처럼 울고 계셨어요. 3일 후 할머니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민석 할아버지도 오셨어요. 할아버지는 할머니 영정 앞에서 한참을 서 계셨습니다. 순자야, 나 여기 있어. 조금만 기다려. 곧 갈게. 장례식이 끝나고 2주가 지났습니다. 부산에서 연락이 왔어요. 민석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요. 잠드시듯 평화롭게 가셨다고 했습니다. 침대 옆에는 할머니와 찍은 그 흑백 사진이 놓여 있었다고 해요. 저는 민석 할아버지 장례식에도 참석했습니다. 장례식장에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할아버지는 평생 혼자 사셨으니까요. 저는 할아버지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절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할머니 만나셨죠? 다음 생에는 꼭 행복하세요.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가 주신 약봉투를 열었어요. 편지는 이미 태웠지만 약봉투는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약봉투 안쪽에 작은 글씨로 뭔가 적혀 있었어요. 할머니 필체였습니다. 사랑은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 계속된다.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는 알고 계셨어요. 민석 할아버지를 향한 첫사랑도, 할아버지를 향한 부부애도 모두 사랑이라는 걸요. 그리고 그 사랑은 죽음 이후에도 계속된다는 걸요. 저는 창가에 앉아서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2개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분명 할머니와 민석 할아버지일 거예요. 이제 두 분은 함께 계실 거예요. 그리고 할아버지도 어딘가에서 미소 지으시며 두 분을 바라보고 계실 거예요. 잘 가요, 순자. 이제 행복하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요. 할머니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걸 배웠어요. 사랑은 하나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 한 사람을 사랑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마음에 품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짜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이해라는 것.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다른 남자를 사랑했다는 걸 알면서도 그 편지를 간직하라고 하셨어요. 그게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민석 할아버지는 62년을 기다리셨어요.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 하나로요. 그것도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사랑은 끝나지 않는다는 걸. 형태가 바뀔 뿐이에요. 기억으로, 그리움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 살아간다는 걸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따뜻한 이야기를 계속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은 사랑을 어떻게 정의하시나요? 여러분에게도 잊지 못하는 첫사랑이 있나요? 할머니와 민석 할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 정수. 3분 모두 이제 평화롭게 쉬고 계실 거예요. 다음 생에서는 꼭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하는 사람들과 후회 없는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생각보다 짧으니까요.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잊지 마시고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감사합니다.